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간염의 날이 되겠습니다. 간염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들어본 그런 질병이죠. 그리고 간염의 어떤 그 전염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간염에 의한 어떤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간염을 예방하자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그 요란스럽고 또 간염 예방 주사가 있습니다. 상처가 생겼네 안 생겼네 뭐 이제 말이 많죠. 예. 자, 어찌됐든 간염은 간경화라든가 간암, 그다음에 간부전 이런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죠. 특히 이제 알코올성 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많이 마실 때 이제 발생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이제 불행을 그냥 자초하는 그런 이제 병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간염의 날을 맞이해서 그 간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염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염의 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간염의 날은 매년 7월 28일로 WHO에서 제정을 했다. WHO는 World Health Organization이죠. WHO, 세계보건기구입니다. 7월 28일로 이제 간염의 날을 이제 제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자, 간염은 간세포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을 의미하며 A, B, C, D, E형 여러 종류가 있네요. 알려진 전염병 그룹인 간염에 대한 전 지구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그 전 지구적이라는 얘기는 뭐 전 세계적이라는 뜻이죠. 인식을 제고하고 이게 못합니다. 제고하고입니다. 인식을 높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간염은 바이러스, 약물, 알코올, 화학약물, 독초 등으로 인해서 발병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이러스성 간염은 원인 병원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 구분이 된다. 뭐 앞에서 보면 A, B, C, D, E형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걸로 얘가 나와 있습니다. 증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병이 이제 급성과 만성이 있죠. 급성 간염의 경우에는 식욕이 부진해지고, 그다음에 오심, 그다음에 구토 등의 아주 비특이죠. 그러니까 뭐 일상적이다라는 얘기죠. 소화기 증상이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상 복부 불편감을 느끼고 또 심한 무력감이 이제 동반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식욕 부진 뭐 아주 일상적인 그런 증상이죠. 소화기 계통에 오심도 그렇고 구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부 불편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도 이제 일상적인 거죠. 또한 미열이나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을 수 있고 눈의 흰자위가 보이고 피부가 노랗게 되고 소변이 진해지는 등 황달기가 있습니다. 예, 눈에 흰자위가 보인다. 예, 흰자위가 이렇게 보이면 정말 무섭습니다. 눈을 이제 훌렁 뒤집은 것 같아갖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노랗게 되고 소변이 진해지는 등 이건 뭐 전형적인 황달 증상이라고 봐야죠. 심하면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한다. 간혹 급성 간 부전으로 진행이 되면 복수가 차고 간성 내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뭐 급성으로 진행되면 뭐 급작스럽게 이제 몸이 엉망이 되죠. 복수 차고 복수 차면은 참 배가 막 불러오라겠죠. 그다음에 간성 내증, 간에서 유발되는 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정신적인 착란이라고 할까 그런 그 증상이 이제 동반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 간염을 볼까요? 급성 간염에 걸린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간내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네, 뭐 급성 간염에 걸렸던 환자가 치료를 이제 하면은 물론 회복이 되겠죠. 그러나 아주 이제 심각할 경우에는 이제 회복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간경화나 간암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회복이 되지 않고 간 내 염증이 계속 남아갖고서 계속 그 염증으로서의 그 역할을 몸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염증이 생기면 이제 열이 나고 그다음에 온갖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제 증상들이 이제 대증적으로 이제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만성 간염은 무증상이 대부분이지만 피로감이나 무력감이 쉽게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만성이니까 좀 뭐 간내 염증이 이제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이제 심하지 않고 계속 저런 그 질병의 요소가 몸에 잔존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뜻 보기에는 증상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그 이제 간이 무리를 하다 보니까 피로함과 무력감을 이제 느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게 영어 번역을 조금 기계적으로 직역을 했네요.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발병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급성 및 만성 질환을 일으키고 물론 뭐 간염은 급성과 만성 둘 중에 하나가 오겠죠. 회복되기 전에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매년 1,340만 명, 134만 명이 이제 매년 죽는다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간염은 간장의 염증을 급성 및 만성적으로 일으킬 수 있으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뭐 앞에서 한 얘기에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특히 B형 간염은 간경변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며 간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B형이 이제 몸에 나쁜 모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경화라든가 그다음에 간암 이런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 간염의 날은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간염 예방 행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간염을 다음과 같이 해서 좀 예방을 하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간염이 다른 형태와 그들이 어떻게 전염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공한다. 간염이 다른 형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런 여러 종류의 간염이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겁니다.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면은 한 부분을 차단한다든가 고리를 끊어버리면은 저런 전염을 갖다 막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우리가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바이러스성 간염 및 관련 질병의 예방, 또 선별 및 통제를 강화를 해야 된다.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예방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간염에 걸리지 말아야 될 것이며 또 걸리게 되면 이게 전염이 되니까 선별적으로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염을 이제 차단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B형 간염 백신 적용 범위 확대 및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으로 이제 통합을 한다. 물론 이제 예방 주사를 맞죠. 간염 예방 주사를 저도 몇 번 맞은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근데 항체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한때는 이 간염에 대해서 제 기억에는 한 30년 전부터 그냥 간염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컸었죠. 물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지만은 그때 한때 어느 때부터인가 이 간염에 감염되는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크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술 문화가, 음주 문화가 자기가 마시던 술잔에 술잔 다 마시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상대방한테 건네고 거기다 술 따라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자, 옛날에는 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안 받으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 간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 괴질 때문에 저런 것들은 완전히 지금 개선이 돼서 내가 먹던 술잔을 남한테 권하고 하는 일은 99.99% 이제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염에 대해서 세계적인 대응. 이게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국가만 여기에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냥 몇 개 나라가 또 그냥 별 생각 없이 간염 전염의 무방비 상태라면 그곳을 여행하고 온 사람들이 간염에 이제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결국 코로나 계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간염에 대해서 WHO에서는 매년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서 이제 이제 어떤 심포지엄이나 이런 이제 컨퍼런스를 갖다가 이제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2011년에 보면은 간염은 모든 사람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알고 대하라. 예. 간염이 메커니즘, 간염이 무엇이며 또 어떤 경로로 전파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2012년에는 간염은 생각보다 가깝다. 예. 즉 나는 간염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주변에 바로 간염 병원이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잔 돌리는 문화가 없어지는 게 바로 이제 저런 생각에서부터 발상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2013년에는 이 침묵하는 살인자를 막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말없이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사실 간염에 이제 전염이 되면. 그러니까 그걸 살인자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예방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치료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간염 다시 생각하자. 예. 꺼진 불 두고 다시 보자라는 식으로 간염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을 자꾸 해야만이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에 대처가 가능하니까 저런 주제를 갖고서 이제 여러 국가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15년에는 바이러스성 간염을 예방을 하는데 지금 행동하라. 그렇죠. 내일로 미뤘다가는 오늘 감염이 되니까 그러면은 감염을 시키고 소위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죠. 한 사람이 몇 사람한테 또 전파를 하느냐. 그게 이제 1이 넘어가면은 이제 자꾸 더 감염이 커지는 거고 1보다 낮으면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2016년에는 지금 간염 예방법을 알아야 한다. 예방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염이 되는 루트를 차단하면 간염 예방이 되겠죠. 2017년에는 그렇게 해서 간염을 박멸하자.
2018년은 간염 검사 및 치료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2019년에는 간염 박멸에 투자하라. 2020년에는 간염 없는 미래를 꿈꾸자. 2021년에는 간염이 사라지기를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간염을 사라지기를 기다릴 게 아니고 먼저 그 원인균,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것을 뭐 개선하고, 그다음에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환경을 없애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간염이 사라지길 기다리기 이전에 이미 간염을 우리가 퇴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특정 주제를 정해놓고서 많은 학자와 정책 기반자들이 컨퍼런스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 그 주체는 WHO 세계보건기구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염 예방 그리고 간염의 급성화 간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다음에 간염의 나라는 어떻게 제정되었고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간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참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이제 강구를 하고 있죠. 어, 국가의 시책, 그 보건 정책을 국민들은 정말 충실하고 성실하게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펼치는 정부의 어떤 캠페인 같은 것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럼치만치 하지 말고 정말 실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성의와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간염하면 이제 특히 이제 직장인들한테 직장인들이 이제 술 마실 기회가 많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술 문화가 많이 바뀌었겠지만 뭐 예전에는 보면은 정말 뭐 이상한 형태의 그 술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커다란 양푼에다가 우동 그릇 이런 데다가 술을 잔뜩 따르고서 이제 입을 떼지 않고 뭐 마시라고 강요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었죠. 물론 이제 그 술에 대해서 조금 그 뭔가 그 강한 어, 그런 그 체질을 갖고 있다라면은 뭐그 젊은 나이에는 좀 견딜 수가 있지만은 사실 술에 약한 사람들은 그런 그냥 곤란한 거예요. 그런 그 술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이제 절대적으로 나쁜 것인데 요즘은 그런 문화는 뭐 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직장인들은 이제 그 술로 인한 간염 또 그거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뭐 간경화라든가 간암이라든가 그런 그 이제 아주 치명적인 그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이제 크죠. 옛날에는 이제 술상무라는 그 이제 우스갯소리의 직책이 이제 있었죠. 예. 어, 뭐 상대방과의 거래를 트기 위해서 이제 술을 자주 마셔야 되는데 술이 약한 사람은 가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술을 잘 마시고 술이 세고 술을 웬만큼 마셔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그 직원들이 이제 술상무다 해갖고서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이제 했는데 사실 그것도 뭐 무모한 일입니다. 뭐 술에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술을 자꾸 마셔갖고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술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여튼 그 알코올성 간염 이제 같은 것들이 이제 바로 직장인들의 그 간 건강에 이제 치명타가 될 수가 있죠. 술을 줄이면은 이제 회복이 이제 되겠지만 하지만 그게 자꾸 반복된다든가 그다음에 어 어떤 그 술을 줄이는 그런 노력이 이제 늦어진다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술을 지속적으로 마신다라면 그 알코올성 간 경변 같은 그런 이제 질병이 이제 발병할 수가 있죠. 현대인 특히 이제 직장인들한테 이 간 건강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그 부하 직원이었었는데 결국은 뭐 술 때문에 뭐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 인과관계는 잘 모르지만 간이 이제 진짜 좋지 않아져 갖고 어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뭐 형님한테 이 간을 이제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 본인도 괴롭고 또 그 간을 떼어주는 그 형제도 이제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은 그 거부 반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피를 같이 나눈 형제가 아니면은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직장인들의 그 간 건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뭐 아까 그 우동 그룹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술 문화가 인제 지금은 뭐 많이 바뀌어서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 됐든 간, 특히 이 현대인들 더 나아가서 직장인들 정말 간 건강을 아주 철저하게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직장인 하면은 뭐 회사 나오는 직장인이지만 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가장이잖아요. 그 배우자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자녀가 있는데 가정의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이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간염이날을 맞이해서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간염에 대한 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